이곳은 인도에 위치한 뒤마스 해변. 검은 모래사장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제주도에도 화산암으로 된 그 검은 모래 해변 있잖아요. 있죠, 뭐 있죠. 그 비슷한 곳인가요? 그런데요, 이곳은 밤만 되면 악마의 낙원으로 돌변합니다. 네? 주변에 아무도 없는데 누군가 흐느끼는 소리를 들었어요. 나는 소름 끼치도록 웃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이유 없이 카메라가 고장나거나 개들이 가만히 있지 못하고 허공을 향해 짖는 등 기이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소문에 의하면 여러 관광객과 현지인이 실종됐다는 무시무시한 해변입니다. 아니 보기엔 진짜 뭐 아무것도 없는 평범한 해변인데 그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자, 인도인들은 뒤마스 해변에 검은 모래와 연관이 있다고 추측. 그곳은 사실 고대 힌두교도의 매장지였지. 모래색이 검은 이유가 시신을 태워 만든 재가 섞여 검게 변한 것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기이한 일들을 검은 모래에 묻힌 원혼들의 짓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마스 해변은 인도에서 귀신이 많이 출몰하는 해변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자, 아니 뭐 얼마나 많은 시신을 저기서 처리를 했길래 해변 전체가 시커멓게 변할 정도예요. 실제로 이제 강변에서 해변 저 시신을 태우잖아요. 네. 근데 제가 예전에 갔을 때도 한 3구를 봤거든요, 한 번에. 3구를 태우는 거를. 진짜? 그러니까 그 한순간에 3구를 태우니 그동안 얼마나 많이 태웠겠어요. 예. 아니 근데 진짜라면 이거 완전 소름 돋는 얘기네요. 그래도 저 모래밭이 다 재로 뒤덮일 정도라면 그게 상상 초월이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루만 머물면 인증서를 드립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곳은 스웨덴 옌틀란드의 작은 시골 마을에 위치, 전기장처럼 트민인들이 SNS에 인증하기 좋은 특별한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 위치한 펜션에 머물면서 자연 친화적인 시골 풍경 감상하고 그냥 가서 푹 쉬면서 휴가를 즐기기만 하면 되는데요. 오 좋다. 하지만 뭐 두 기자님은 하루 보내준다고 해도 안 갈 거죠? 근데 뭔가 집이 기분이 나쁘네. 갈 거예요? 안 갈 거예요? 어? 한번 좀 들어보고 결정하면 안 돼? 이곳에서 단 하루만 머물면 받을 수 있는 이 인증서. 하지만 아마 이 인증서를 손에 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왜냐? 이곳 모든 방 곳곳에서 유령이 출몰. 스웨덴에서 유령이 가장 많이 출몰하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1876년에 지어진 이곳은 원래 목사관으로 쓰던 건물입니다. 1930년 목사관의 관리자가 최초로 그레일레이디 유령을 목격. 이후로 목사관 곳곳에서 그레일레이디가 출몰하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 이 그레일레이디 때문에 인증서고 뭐고 중도 포기자가 속출. 이후 1941년 교구의 직원이 머물렀을 땐 새벽 3시에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다는 꺼림칙한 느낌에 깨어보니 누구세요들? 검은색, 보라색 그리고 회색 옷을 입은 세 여인의 유령이 아유, 그녀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진짜? 심지어 그녀가 불을 켜도 사라지지 않고 한참을 머물다가 사라졌다고 하는데 어머. 이런 방에서 하루 머무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 여인들의 집이네, 여기가. 우리 집 왜 왔냐. 나가라. 넌 누구니? 나가. 그러고 째려봤는데 안 나가니까 그냥 없어져 버린 거지. 1945년엔 한 사제가 목사관에 있는 흔들 의자에 앉았는데 흔들 무려 2번이나 사제를 의자에서 튕겨냈습니다. 진짜? 자신 있으시면 하루 머무시면서 이 흔들 의자에도 앉아보시겠습니까? 이 목사관의 비극은 1907년 이곳에 살던 마르타라는 여인이 아기를 낳다 사망한 뒤 그 시신이 사라지면서 시작된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르타가 사망한 옐로우룸에선 마르타의 유령이 출몰하고 블루룸에선 무거운 가구가 움직이는 소리와 아기의 울음소리가 또 핑크룸에선 비명이 들리는가 하면 건물 곳곳에서 유령의 흐느끼는 소리, 노랫소리, 발자국 소리 등 온갖 기이한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호기롭게 하루 묵기로 했다가 울며 집에 돌아가는 사람들이 잔뜩이고요. 이 모든 걸 이겨내고 하룻밤을 보낸 용자만이 인증서를 겟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오죽하면 인증서를 주겠어요. 하도 사람들이 무서워하니까. 하루만 머물면 인증서는 당신의 것. 유령들과의 하룻밤 어떻습니까?
모모가 서린 다리. 이번엔 일본에서 출입 금지. 보기만 해도 으스스하고 후덜덜한 금단의 구역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걸어가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안 가요. 왜 건너? 왜 건너 거죠? 그러니까 왜 건너? 나 막아놨네 심지어. 그러면 위치나 한번 알려주세요. 그래. 어딘지. 일본 야마나시현 인근의 다리, 일명 오이란 호치. 관동 지방에서 제일 가는 심령 명소로 심지어 영매사조차 꺼리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이곳에 어떤 사연이 있었느냐? 때는 약 500년 전인 전국시대. 무장 다케다 신게는 군자금을 위해 비밀리에 광산을 채굴 중이었는데요. 그리고 광부들을 위한 유곽도 함께 운영. 그런데 중요한 자산이었던 광산이 노출될 위기에 처하자 비밀을 알고 있던 기녀들을 없애기로 결심. 연회를 벌여 55명의 기녀들을 다리 위로 모이게 했고요. 폭포 아래로 빠뜨려 살해했다는데요. 그런데 이후 현대에 이르러서까지 다리를 지나면 여인들의 원혼이 출몰. 만약 다리 인근에서 구슬프게 노래하는 여인의 목소리가 들리거나 기모노를 입은 여인이 있다? 그러면 절대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따라갔다가는 원통하다, 원통해. 그러니까 너도 함께 가자! 기녀들의 원혼이 나타나 잡아당긴다는 전설이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한때 이곳에서 두 가지 암묵적인 금기 사항이 있었는데요. 먼저 절대 다리 근처에서 운전하지 말 것. 그리고 운전하더라도 라디오를 켜지 말 것. 왜 주파수 타고 들어와? 왜냐? 아니 핸들이 왜 멋대로 움직이는 거야 이거? 다리 근처를 운전할 때면 의문의 사고가 발생하거나 라디오에서 소름 끼치는 여자의 비명을 들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고. 그리고 사진을 찍으면 다리와 폭포 일대만 현상이 되지 않는다는 설. 특히 원혼들이 살아있는 여성들을 부러워해서 여성들만 노린다는 얘기까지 온갖 무서운 경험담이 전해져 오자 사람들은 인근 사당에 공양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고 위험에 지자체에서 아예 출입을 금지. 원혼들이 득실거리는 다리와 폭포는 정말로 금단의 구역이 됐는데요. 금절만 하죠. 계속 저렇게 안 좋은 일이 벌어지니까. 한 많은 원혼의 구역, 오이란 후치. 사람이 갈 수 없게 된 지금도 그녀들은 그곳에 머물고 있을까요? 모모 위에 집을 짓지 마세요. 이번엔 태국의 피아폰 주택단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니 저기는 좋은 일이 생겨도 안 들어가고 싶어요. 저길 왜 들어갑니까? 에? 아니 누가 봐도 주택단지가 아니라 폐가단지잖아요. 저기 왜 들어가요? 왜 들어가? 아유. 자, 사실 이곳은 처음 주택 개발 소식이 알려졌을 때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다는데요. 그런데 이 피아폰 주택단지의 건설 공사를 진행하던 도중 인부들이 모두 공포에 질려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귀신이 출몰하네. 그러니까 현장에 드글드글했나 보다 아주. 여기다 짓지 말라 이거지. 짓지 마. 완전. 죽여버리기 전에 짓지 마 이런 거지. 자, 다 이유가 있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공사 도중 예상 못한 사고들로 인해 많은 인부들이 부상당하거나 사망. 인부들뿐만 아니라 인근에서 놀던 3명의 아이들이 이 마을 한가운데 있는 호수에서 집단으로 익사하는 사고까지 발생했는데요. 그러자 현지 주민들 사이에서 거기는 쳐다도 보지 말아요. 밤만 되면 화난 귀신들이 쫓아온다니까요. 급기야 흉흉한 소문까지 돌면서 공사 중단. 인근의 번화한 거리들과는 달리 피아폰 주택단지만 사람들의 발길이 뚝 끊어졌고요. 현재는 버려진 마을이 되어 그곳을 떠도는 영혼들만이 남았다고 합니다. 야심차게 공사는 시작했을 텐데 계속 이런 일이 겹치면 뭐 공사를 하지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들죠. 당연히 들죠. 근데 이 마을에 사연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사실 현지 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요. 피아폰 주택단지는 오래된 공동묘지가 있던 땅을 개발. 그런데 태국에서는 보통 건물 등의 공사를 진행하기 전에 그곳에 있을 영혼을 위해 제사를 지내는데 문제는 이 문제의 땅을 개간하기 전에 태국인들이 꼭 지킨다는 금기 사항을 어기고 제사를 지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이고. 아니 그러니까 뒤늦게라도 좀 이렇게 제사를 좀 지내면서 좀 하면 안 됩니까 이거? 이제 와서라도 네.
수많은 인명사고를 불러온 한 많은 땅 피아폰 주택단지. 그곳에 함부로 발길을 들였다간 어떤 노여움을 살지 모릅니다. 어느 마을의 600명 실종 미스테리. 만약에 말입니다. 한 마을에 거주하는 600여 명의 주민들이 하루아침에 모두 사라졌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그건 좀 이상하다. 무슨 60명도 아니고 집단 자살 사건도 아니고. 600명. 그러니까 아니 뭐 동네 한 명만 사라져도 난리 나는데. 6명만 사라져도 난리 나죠. 그렇지. 이 이야기는 1923년 2월 브라질의 호어베르데라는 마을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당시 이웃 마을 주민들은 원래라면 호어베르데 마을에서 왔어야 할 무역 화물이 도착하지 않은 것을 이상하게 여겼고요. 이에 호어베르데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마을에서 느껴지는 건 오직 고요한 바람 소리뿐. 선착장과 주택, 상점들은 물론 거리 어느 곳에도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단순 강도나 재난은 아니었던 게요. 마을 사람들이 사용했던 소지품과 식량은 모두 그대로 어떤 약탈의 흔적이라든가 여행을 떠난 흔적도 없이 오로지 사람들만 감쪽같이 사라진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다른 마을에서 온 거잖아요. 그럼 원래 다른 마을하고 교류가 있었다는 그런 뜻인데, 그러니까 폐쇄적인 마을이 아니라는 건데. 늘 교류했던 마을이에요. 그럼 소지품하고 식량하고 뭐 이런 걸 집에다 다 두고 저렇게 떠나는 게 말이 되나? 이웃 마을 주민들의 신고로 호에베르데 마을을 조사한 경찰은 텅 빈 학교에서 유일한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닥에 떨어져 있었던 권총 한 자루. 그리고 조사 결과 이 권총은 불과 하루 전날 발사한 흔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욱 기묘한 것은 학교 칠판에 쓰여 있던 미스테리한 메시지. 구원은 없다. 이게 약간 종교적인 어떤 그런 미스터리 아닐까요? 수사당국은 한 번에 사라진 600여 명의 마을 주민들에 대해 추격을 이어갔지만 이상하게도 그 어디에서도 주민들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워낙에 오랜 세월이 흐른 데다 정확한 근거나 증거가 없다며 허구의 이야기가 아닌가 의심하는 시선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야, 신기하네.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린 600명 마을 주민들. 그들은 대체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아니, 애초에 존재하기나 했던 걸까요? 네 모모를 내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일본의 한 고등학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하교 중이던 남학생 타카야. 교문을 나서다 뒤를 돌아보니 창가에 아름다운 소녀가 서 있었습니다. 전학생인가? 처음 보는 얼굴이네. 근데 서 있는 게 좀 이상한데? 어? 소녀의 모습이 뭔가 이상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 예상이 너무 됐어. 너무 예상됐어. 눈치 보고 하니까 알지. 이게 쓱 보니까 들어와. 그냥 왔어야지. 하반신 없이 팔꿈치로만 무려 100km의 속도로 타카야에게 돌진한 소녀. 뭐야? 아니 귀신. 그리고 그 후 타카야의 행방을 아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었습니다. 아니 테케테케테케 이게 무슨 소리예요? 그러니까 테케테케는 이제 그 쿵쿵쿵쿵 그 의성어. 그래요? 그 그 일본어 말이구나. 버전입니다.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귀신의 정체. 하반신 없이 팔꿈치로 테케테케테케 소리를 낸다 해서 일명 테케테케 귀신이라고 불립니다. 와, 저러고 100km로 오른다고 생각해봐. 나한테 저건 다가오면 무섭지. 일본에선 이 테케테케를 두고 과거 홋카이도의 철도에서 사고를 당한 한 소녀의 원혼이라며 마치 실화처럼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소문에 따르면 이 소녀는 사고로 하반신이 절단. 너무 큰 사고였기에 직원들은 소녀가 사망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내 하반신 찾아줘. 내 하반신. 숨이 붙어있던 소녀는 팔꿈치로 테케테케 움직이며 하반신을 찾아다녔고요. 그렇게 원혼이 되어 지금까지도 사람들의 하반신을 노린다고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안타깝긴 한데 음. 또 무섭기도 하고요. 무섭죠. 근데 여러분, 더 무서운 사실은요. 이 테케테케 이야기를 들으면 3일 안에 테케테케가 찾아온다고 합니다. 아, 이런 얘기 왜 써? 오늘이 이제 수요일이니까 수, 목, 금. 아, 짜증나. 근데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아, 그래요? 테케테케를 물리칠 방법이 있으니까 어허. 잘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지옥에 가라. 지옥으로 돌아가라. 외쳐 빨리. 여기 외치면 되는 빨리 거예요? 외쳐. 시작. 지옥에 가라. 지옥으로 돌아가라. 나한테 외치지 말고. 외쳐 빨리. 지옥에 가라. 지옥으로 돌아가라. 그런데 또 그런데야. 또 일부 사람들은 너구나 내 소문을 낸게 이렇게 주문을 외우는 게 역효과를 낼 수도 아, 있다고. 진짜 나쁜 거 다 시키고 있어, 짜증나게. 난 안 했잖아요. 그래서 아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주문 외워도 안 되고. 어떻게 하면 되느냐? 네. 사실 시청자 여러분을 위해서 테케테케 귀신을 한 번에 퇴치할 수 있는 진정한 방법도 알아왔습니다. 테케테케 안녕을 진지하게 바라면서 그동안 두려워해서 미안했다. 진심으로 사과하면 된다. 의문의 채용 합격 메일. 2018년 외국의 한 유명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된 한 아카데미의 채용 합격 메일. S 아카데미의 교사가 되신 것을 축하합니다. 귀하와 함께할 수 있어 정말 기쁩니다. 우리 아카데미 근무를 위해서 아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아카데미엔 프레디 칼트로프라는 학생이 없습니다. 한 중년 여성이 자신의 아들이라며 이 학생을 찾는다면 즉시 시선을 바닥으로 깔고 천천히 주변 교실로 이동해 문을 잠그십시오. 노크 소리가 멈추면 교실을 나가도 좋습니다. 너무 섬뜩한데요. 이상한 내용이 너무 많죠. 자, 아카데미에서 주의할 사항은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학생들이 체육관 2층 샤워실에서 검붉은 물이 나온다고 항의하면 파이프가 녹슬었다고 대응하십시오. 하얀 마녀에 대한 어떤 소문이든 다 묵살하십시오. 만일 어떤 학생이 하얀 마녀를 봤다고 하면 즉시 교장실로 보내십시오. 입사 전에 퇴사 각이다. 들어오라는 거야, 나가라는 거야. 그러니까. 저 같으면 입사 못합니다. 못하지. 저건 뭐 저주라는 거지. 저거. 자, 마지막으로 메일은 축하와 함께 가장 중요한 내용을 전했는데요. 10학년 남자 기숙사의 18번 방은 3중으로 잠겨 있으며 절대로 열어서는 안 됩니다. 새벽 3시 28분부터 5시 13분 사이에 침실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더라도 무시하고 커튼을 열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귀하를 모시게 되어 대단히 감사합니다. 3중으로 잠겨있대. 뭐 유령의 집에 취직한 거야, 뭐야? 근데 저 S 아카데미가 도대체 뭐 어디 있는 거예요? 해당 아카데미는 정체도 위치도 그 무엇도 알려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자,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이 채용 합격 메일이 공개된 이후 그 어떤 후기도 다시 들을 수 없었습니다. 후기가 없다고? 그 뭐가 잘못돼가지고 쉬쉬하는 거구나. 자, 이에 누리꾼들은 내가 읽은 것들 중 가장 무서운 규칙들이에요. 소설 내용 중 일부인 거죠. 싫어할 리 없어. 이렇게 두려워하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자, 그런데 한 누리꾼이 이 내용 본 적 있는데 예전에도 올라온 적 있죠? 라는 반응을 보여 사람이 필요할 때 채용 공고를 올렸다가 다시 흔적을 없애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야, 본 적이 있다는 게 무섭다. 미끼를 툭 던져놓는 거죠. 그 100명 중에 99명은 두 분처럼 생각하겠지만 한 명 갈 수 있단 말이야. 누군가에 끌려들기만 해라. 희생자를 찾는 거지. 그냥 미끼를 던지는 거죠. 잡아먹는 거야. 사람들을 공포에 몰아넣은 기묘한 채용 합격 메일. 과연 그 실체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아카데미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낚시터에서 만난 의문의 가족. 이번 이야기는 일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를 모은 이야기입니다. 평소 낚시를 좋아했던 켄타. 여자친구와 함께 동료에게 추천받은 바닷가 낚시 명소를 찾았습니다. 초행길이라 한참을 헤매다가 자정이 돼서야 도착한 낚시터. 그렇게 여자친구와 단둘이 조용하게 밤 낚시를 즐긴 켄타. 두어 시간이 흘렀을 즈음
자기야, 나 저기 자판기에서 음료수 좀 뽑아올게. 그리고 얼마 뒤 음료수를 가지고 돌아온 여자친구는 웬 낯선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켄타, 이분들 여기 주민이라서 여길 잘 아신대. 거기 고기가 잘 안 잡히죠? 제가 고기 잘 잡히는 곳 아는데 같이 가시죠. 켄타는 초면인 사람들을 따라가는 게 좀 꺼림칙하긴 했지만요. 중년 부부가 초등학생 어린아이 2명을 데리고 있었기 때문에 뭐 아이들도 있는데 나쁜 짓 할 사람들은 아니겠지. 이렇게 안심하며 그 가족들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런데 길을 따라 나선 켄타의 눈에 들어온 충격적인 모습. 뭐야? 저 사람들 옷을 거꾸로 입고 있잖아? 옷을 거꾸로 입고 있는 가족들. 그러니까 기모노의 왼쪽 옷깃이 앞에 오고 신발도 좌우를 바꾸어 신은 기묘한 차림새였습니다. 일본에서는 이렇게 옷을 거꾸로 입는다는 건 장례식의 주인공, 즉 사망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럼 몸이 쫙 올라오죠? 엄마랑 애들이랑 다 귀신인 거예요? 다 귀신이었어? 옷을 거꾸로 입은 정체불명의 가족들. 귀신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자 공포에 질린 켄타는 겨우 정신을 부여잡고 여자친구를 데리고 도망쳤습니다. 급하게 차로 돌아와 시동을 건 켄타.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자동차가 부진. 이대로 간다면 바다로 추락하는 긴급 상황이었는데요. 심지어 룸미러 너머로는 그 가족들, 아니 귀신이 보이는 상황. 어떡해? 와, 귀신이 이렇게 직접 사람을 해코지 하는구나. 어떡해? 켄타에게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온몸을 덮친 그 순간. 어떡해! 차가 말을 안 들어! 자꾸 뒤로 간다고! 괜찮아. 앞으로 잘 전진하고 있어. 뭐야? 여자친구도 귀신이신 거야? 여자친구의 기이한 반응에 더욱 패닉에 빠진 켄타. 그렇게 후진하던 자동차가 바다에 빠지기 직전 여자친구는 갑자기 의식을 잃으며 쓰러졌습니다. 그러자 자동차도 급정거. 켄타는 가까스로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살았다니 다행이긴 한데. 아우, 진짜 엄청난 공포네요, 진짜. 자, 이후에 켄타는요, 문제의 그 바닷가에서 얼마 전 일가족이 바다에 빠져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는 걸 알게 됐다고 합니다. 그럼 진짜 진짜 귀신이었던 있었네, 거네. 진짜 있었네. 귀신이었던 거죠. 야, 억울한 원혼이 함께 이렇게 좀 죽고 싶은 마음이 있었나 봐. 나만 가기 억울하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사망 사고 현장에서 만난 옷을 거꾸로 입은 가족들. 그들은 정말 원통한 가족들의 혼이었던 걸까요? 모모를 피해간 기묘한 선택. 근데 여러분 슬슬 당 떨어지지 않습니까? 달달하게 오랜만에 캔커피나 마시면서 다음 기묘한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안 마셔요. 캔커피, 하지 마. 안 마셔. 나 캔커피 싫어해. 안 마셔, 안 마셔. 진짜 이 앞에 편의점에서 막 사온 거예요. 예. 이 뚜껑은 안 딴 거. 안 먹는 건 옵션에 없어요? 없어. 진짜 아무것도 아니니까 먹어. 이거 멀쩡한 건데? 그냥 뭐 매번 먹는 캔커피입니다. 그럼요. 맨날 먹는 그거예요. 매번 먹는 그거예요. 걸려들었어. 아, 뭔데? 만약 저처럼 이렇게 누군가 친절하게 음료를 권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부터 1990년대 일본 사이타마에서 대학 생활을 했던 청년이 직접 겪은 오싹하면서도 아주 기묘한 실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당시 불교대학 2학년생이었던 미키 다이윤. 기숙사에서 살던 그는 타지 생활로 외로웠던 차였습니다. 그런 그의 유일한 기쁨은 근처 펫숍에 놀러가 개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사진을 찍는 것. 그러던 어느 날 학생도 간사이 출신이라고? 나도야. 정말요? 야, 타지에서 동양 사람 만나니까 반갑네. 자, 뭘 좋아할지 몰라서 이 커피들 중에 취향들 한번 골라봐. 마셔. 이 친절한 펫숍 사장과 친해지게 된 미키. 그 뒤로도 사장의 호의는 계속됐습니다. 왔어? 날씨 덥지? 저 다른 곳에서 수행하게 됐어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아쉽네. 줄 게 그냥 커피밖에 없네. 마음껏 골라봐. 마지막이니까 뭐 하나 더 가져갈래? 아니에요. 이미 배가 불러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늘 미키의 입맛을 고려해 여러 종류의 캔커피를 준비하는 세심함을 발휘. 헤어지는 순간까지도 외로운 타지 생활에 힘이 되어줬습니다.
캔커피엔 밀봉돼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무슨 일이 있을까? 항상 사장이 권하는 여러 개의 캔커피 중 두 기자님처럼 무심코 한 캔을 골랐던 미키. 그런데 그 선택에 어마어마하게 오싹한 사연이 숨어 있었습니다. 약 3년 후에 밝혀진 사장의 충격 정체. 사이타마 연속 살인 사건 범인 검거. 친절했던 사장이 알고 보니 4명을 살해한 연쇄 살인마였던 겁니다. 미키를 왜 살려줬어? 아까 동양이라고 그랬잖아. 고양이한테서? 그래서 충격적이게도 연쇄살인범의 범행 수법은 음독. 바로 캔커피나 음료에 독을 타 피해자들을 살해해왔던 건데요. 그리고 그는 미키를 살려준 게 아니었습니다. 나는 운 나쁜 놈만 죽이는 철칙이 있거든. 근데 3번이나 독을 넣은 캔커피를 피해간 녀석이 딱 한 명 있었어. 죄다 피해가길래 한 번 더 권했는데 사양하더구만. 그 녀석을 보면 정말 부처가 있는 게 아닌가 싶어. 사장이 권했던 캔커피 중 독이 없는 커피는 단 하나. 정말 신이 그를 보호했던 것인지 정말 기묘하게도 늘 독이 없는 그 하나의 캔을 선택한 미키. 그만은 죽음을 피해갈 수 있었던 겁니다. 진짜 신의 가오가 있었나 봐. 잘 피해갔네. 맛있네. 이후 미키는 주지스님이 되어 자신의 기묘한 경험을 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친절한 가면을 쓴 연쇄살인마가 준 음료. 정말 신이 그를 보살폈던 건 아닐까요? 함부로 휴대폰을 줍지 마세요. 하루의 대부분을 함께하는 내 몸과 같은 휴대폰. 여러분은 이 휴대폰을 얼마나 믿으십니까? 이번 기묘한 이야기, 일본에서 오래된 휴대폰을 주웠던 사람의 과거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강가에 위치한 4층짜리 건물에 싼 값으로 방을 얻은 대학생 시절의 유코. 고양이 집사 노릇도 하며 꿈에 그리던 자취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 근처 강가에서 우연히 10년도 더 된 기종의 낡은 휴대폰을 발견했습니다. 유코는 이 휴대폰의 주인을 찾아줘야겠다는 강한 생각에 휩싸였는데요. 그 길로 바로 차로 10분 거리의 편의점까지 가서 충전기를 구입해 전원을 연결했습니다. 아, 뭔가 불안불안하다. 아, 그 남의 폰은 뭐하러 주워옵니까? 잠시 후 낡은 휴대폰에 전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휴대폰 창에 뜬 미수신 메시지와 전화가 1통, 10통, 100통, 1000통 수신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 비정상적으로 쌓여 있었습니다. 놀란 유코가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뜨렸는데요. 그리곤 일단 주인을 찾아주려 자신의 휴대폰으로 경찰에 전화했지만 어떤 일인지 경찰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왜 또 안 받아? 그런데 어? 진동 때문에 전화가 움직이는 것 같은데? 낡은 휴대폰은 유코를 향해 천천히 하지만 정확하게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겁에 질린 유코의 발 앞에 멈춘 휴대폰. 그리고 그때 낡은 휴대폰에 전화가 연결되며 물 빠지는 소리와 함께 기괴한 여자의 비명이 들려왔는데요. 그 순간 꼼짝도 못하고 굳은 유코의 앞에 고양이가 나타나더니 낡은 휴대폰을 밟기 시작. 그러자 곧 소리는 잠잠해졌습니다. 고양이가 뭔가 귀신을 알아챈 거지. 뭔가 알고 그런 거야. 고양이 영물. 영물이잖아. 영물이죠. 그리고 거짓말처럼 드디어 유코의 휴대폰 너머 들려온 경찰의 목소리. 이후 경찰에 따르면 유코의 집과 연결된 하수도에서 3년 전 실종된 여성의 유골이 발견됐고요. 이 여성은 유코가 살던 집 거주자로 밝혀졌습니다. 심지어 유코가 주운 휴대폰이 바로 사망한 여성의 것이었습니다. 억울한 사연으로 이제 세상을 떠난 귀신. 복인이 억울함을 또 알리려고 전화를 건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라도 오래된 물건을 보신다면 함부로 줍지 마세요. 기묘한 존재가 말을 걸지도 모르니까요. 몸으로 가득했던 숲. 이번에 제가 추적한 유령은 한둘이 아닙니다. 바짝 긴장하셔야 합니다. 지난 2021년 영국 스탠퍼드셔주의 한 숲. 산책을 하던 중년의 여성. 이 A씨는 그날에 따라 왠지 알 수 없는 이끌림에 더 깊은 숲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분명 그 숲에는 자신 외엔 아무도 없었지만 누군가 자신을 자꾸만 쳐다보는 느낌이 든 A 씨. 이상하네. 저기 누군가 있나? A 씨가 숲에서 목격한 충격적인 광경. 바로 오 마이 갓. 뭐야? 아우, 아무리 인형이지만 뭐야? 왜 저래 놨어? 나무에 묶인 채 못이 박혀 있던 수많은 아기 인형들이었습니다. 아기 인형들의 상태로 봤을 때 그곳에 최소 1, 2년 이상 걸려 있을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요. 기분 나쁘다. 아, 저거는 너무 기분 나쁜데. 왜 또 달아놔? 아기 인형을 저렇게 무섭게 매달아놨어. 무슨 공포 영화 촬영하려고 해놨나? 아, 진짜 뭐 세트로 이용했나? 그냥 놔둔 건가? 세트로 이용하고 그냥 두고 갔다? 네. 아니면 뭐 주술을 저기서 뭔가 부린 거 아니에요? 너무 기분 나쁘다. 더 기묘한 게 있습니다. 마치 누군가 저주라도 한 듯 인형의 눈을 파놓기까지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저주를 행한 증거일까요? 땅바닥에선 영혼과 대화할 수 있다는 점술판으로 알려진 위자 보드까지 함께 발견됐습니다. 자, 여러분 예로부터 이런 말이 있죠. 사람을 닮은 인형에는 영혼이 깃든다. 어쩌면 누군가 어떤 목적을 갖고 아기 인형에 깃든 영혼을 불러내기 위해서 위자 보드를 이용했고 그 영혼이 도망치지 못하도록 아기 인형들에게 못을 박아 나무에 매달아 놓았던 거 아닐까요? 그건 좀 끔찍한데. 뭐 인형에 저 위저보드까지 있으니까 사실 소름 끼치네요. 그러니까요. 뭔가 했던 것 같아 저기서. 아니 뭐 진짜로 뭘 유령 같은 걸 부른 건가? 그런데 A 씨가 더욱 소름 돋았던 이유. A 씨는 아기 인형이 있던 장소 인근에서 병원 수술실 표지판을 발견. 실제로 그곳은 제1차 세계대전부터 1920년대 중반까지 브린들리 히스 군병원이 있었던 부지였습니다. 주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일명 PTSD를 앓는 병사들과 독가스 공격을 당한 민간인을 치료했던 곳이었습니다. 잔혹한 전쟁의 폐해로 병원에서 눈을 감아했던 사람들. 그 억울한 영혼이 그곳을 떠나지 못해 그 한 맺힌 원한이 이 숲에 서려 있는 건 아닐까요? 정말 묘하게도 사실 이 숲은 예로부터 정체불명의 생명체 혹은 유령 목격담이 끊이지 않았던 악명 높은 숲, 캐녹 체이스 숲이었습니다. 야, 저 캐녹 체이스라는 저 이름은 저희 푸현 식구에서도 여러 번 했던 것 같은데. 맞아요. 네. 단골이죠. 음산한 기운과 괴담에 사람들의 발길이 끊어진 곳, 캐녹 체이스 숲에서 발견된 기괴한 아기 인형들. 지금도 그곳에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강령술 등이 행해지고 있는 걸까요? 그 인형들을 가져다 놓은 사람은 대체 그곳에서 무엇을 했던 걸까요? 악몽이 된 그날의 나들이. 그동안 프렌시코에서도 많이 소개했듯이 정체불명, 미지의 존재가 찍힌 심령 사진들은 우리를 늘 소름 돋게 하죠. 오늘 저 정 기자가 가져온 이 사진 한 장 또한 그렇습니다. 이 사진 때문에 한 가족의 즐거웠던 나들이가 순식간에 공포물로 변했다는데요. 어? 아이의 뒤를 봐. 나 어깨에서 봤어. 저게 사람이야, 뭐야? 사람이잖아요. 누가 봐도 사람이잖아. 뭐야? 너무 선명하지 않아요? 진짜. 저 소년의 뒤에 찍힌 이 얼굴. 그는 사람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근데 사람 같긴 한데. 일행 중에 저런 사람 없었어. 일행 중에. 일행. 근데 지금 장난꾸러기. 저 뒤에서 어허. 지금 설마 저 소년 어깨를 손으로 짚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씨,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 무서운데? 이 사진이 찍힌 건 지난 2018년 영국 잉글랜드 동북부 노썸벌랜드 카운티의 한 공원이었습니다. 휴일을 맞아 두 자녀와 조카를 데리고 소풍을 갔던 로라 왓슨. 로라는 아이들이 커다란 나무 위에 올라가 노는 모습을 보고 카메라에 담았는데요. 그런데 집에 돌아와 사진을 살펴보니 나무에 기대선 아들 바이린의 어깨 너머로 누군가를 노려보고 있는 듯한 창백한 얼굴이 한 명 더 찍힌 겁니다. 하지만 이건 누구야? 그 자리엔 분명 우리밖에 없었잖아. 분명히 당시 주변엔 로라 가족 외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정체불명의 그 소녀는 아들 바이린의 어깨에 손까지 얹은 듯 보여 더욱 섬뜩함을 자아냈습니다. 아, 이건 되게 무섭다, 진짜.
저뭐 우연히 찍힌 건 절대 아닌 것 같은데. 만약에 사람이라면 저렇게 어깨에다 손까지 올렸는데 몰랐다고? 그래. 그럴 리는 없잖아요. 유령인데 촉감이 느껴질까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닌 거죠. 로라도 아들 바이린도 다른 아이들 모두 당시 그 존재를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진을 본 일부 사람들은요. 혹시 그때 그 소년은 아니야? 그래. 몇 년 전에 숲 인근 강에서 익사했다는 그 소년. 정말 죽은 소년의 영혼이 찍힌 건가? 이런 섬뜩한 추측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야, 근데 신령 사진이 저렇게 또렷한 것도 처음 봐. 보통 흐릿하게 이제 형체만 남거나 뭐 그렇잖아요. 저거 뭐 합성 아닙니까? 처음엔 이 사진을 본 일부 누리꾼들은 유령이 어딨어? 아이 합성이 틀림없지 라며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사진을 촬영한 로라는요. 난 사진 합성 같은 걸 할 줄 몰라요. 그리고 굳이 내 아들 사진에 그런 끔찍한 짓을 하겠어요? 조작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가족 사진에 찍힌 의문의 형체. 정말 소문대로 익사했던 소년의 영혼이 찍혔던 걸까요? 그는 어디에서 왔으며 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었던 걸까요? 필리핀 개손시티에 위치한 종합병원인 메디컬 센터. 이 병원에 가게 된다면요. 특정 엘리베이터는 절대로 이용하시면 안 됩니다. 자, 실제로 이 주의사항을 모르고 엘리베이터를 탔다가 소름 끼치는 경험을 한 이들이 있는데요. 자, 어느 날 C 메디컬 센터에 방문한 케빈 샌디에고는 가족과 함께 2층으로 가기 위해 해당 엘리베이터에 탑승했는데요. 그런데 잠시 후 엘리베이터가 도착한 곳은 그들이 가려고 했었던 2층이 아닌 지하였습니다. 하지만 엘리베이터를 함께 탔던 남성을 따라 무심코 지하에 내린 케빈의 가족들. 아니 왜 무심코 내려? 그냥 버티고 있어야지. 다시 원하는 층으로 가야지. 자, 그런데 이미 엘리베이터 문은 닫힌 상황. 케빈은 왠지 남성이 지하의 출구를 알고 있다는 생각에 남성을 따라 이동을 했습니다. 아니 왜 또 이동을 해? 따라간 거죠. 엘리베이터를 다시 눌러야지. 빙이 된 건가 봐. 홀렸나 보다. 뭔가 이건 홀린 거네. 홀린 듯 따라간 거예요. 하지만 얼마 후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된 케빈과 가족들. 남성의 뒤를 따라 왼쪽 복도로 돌아섰는데 남성이 마치 유령처럼 순식간에 벽으로 홀연히 사라진 겁니다. 유인했네. 아 이거 완전 유인당했네 진짜로. 귀신에 귀신이 씌워서. 작정하고 글로 끌고 간 거예요. 그렇지. 암흑에 잠긴 지하실. 놀란 케빈의 가족들은 다시 엘리베이터 쪽으로 달려와 버튼을 누르며 엘리베이터가 도착할 때까지 공포를 견뎌야만 했는데요. 너무 무섭겠네. 진짜 무서워. 뒤에 누가 올지도 모르고. 이후 케빈이 병원 간호사에게 전해들은 소름 돋는 이야기. 귀신을 봤다는 사람이 많아서 아무도 그 엘리베이터는 안 타요. 그리고 남자가 내렸던 지하실에는 영안실이 있어요. 헐. 사실 이 엘리베이터에는 무시무시한 사연이 숨어 있었습니다. 2007년 7월 13일의 금요일 자정. 병원 직원이었던 28세 댄비 다비데스는 엘리베이터가 고장났다는 경고문을 보지 못한 채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바로 탑승했는데요. 그런데 승강기가 도착하지 않은 채 문이 열리는 바람에 그대로 아래로 추락하며 사망. 마치 13일의 금요일의 저주처럼 그날 일어난 사고 이후 이 엘리베이터에서 귀신이 보인다는 목격담이 들려오기 시작했고요. 그 엘리베이터는 결국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유령 엘리베이터가 된 겁니다. 안타까운 사고네 진짜. 근데 진짜 저 사연을 모르면 몰랐지 알고 나면 그 폐쇄된 공간에 그 엘리베이터도 무서워서 타겠어요? 그러니까. 자, 필리핀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한 엘리베이터에 얽힌 소문. 혹시 엘리베이터를 타게 되더라도 절대로 내가 누른 층이 아닌 곳에는 내리지 마십시오. 감당하지 못할 무서운 경험을 하게 될지도 모르니까요.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 자, 이번엔 국내 한 커뮤니티에 올라와 누리꾼들을 술렁이게 한 사연입니다. 매년 여름이면 피서객들이 많이 찾는 강원도의 한 강에서
친구 아버지께 직접 겪은 실화라고 합니다. 어? 비가 많이 오던 밤이었는데 친구 아버지가 강가에서 한 여자애가 울고 있는 걸 보셨대. 근데 그 여자애가 다가오더니 제발 우리 엄마 좀 살려주세요. 울부짖으며 같이 가달라는 거야. 친구 아버지는 안타까운 마음에 여자애를 따라 산길을 따라 나섰는데 아, 따라가지 말지. 나 이런 거 들으면 진짜 불안해. 친구 아버지가 힘들어서 잠시 멈춰 땀을 닦으려고 보니 온몸이 물에 젖은 것처럼 흠뻑 젖어 있었다는 거야. 그때 문득 정신이 들었는데 물 한가운데였어. 아우. 그리고 그 여자아이가 물 한가운데서 가지 말아요. 이리 와요. 손짓을 하고 있었는데 발이 공중에 떠 있는 상태였대. 와, 엄청난 능력이네. 아니, 친구 아버지를 홀린 거 아니에요, 저 정도면? 오라고 물귀신처럼. 물귀신인 거죠. 너도 같이 가자죠. 근데 이게 뭐 증거도 없고 사진도 없고 뭐 이런 거 누가 못 꾸며냅니까? 근데 단순히 꾸며낸 이야기라고 하기에는 이 강은요. 예전부터 마의 강이라고 불릴 정도로 온갖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미스터리한 장소입니다. 실제로 낚시터에서 중학생 익사 사고 발생, 물놀이 하던 20대 익사, 다슬기 잡던 60대 익사.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 동안 무려 64명이 사망을 했어요. 오우, 맞네. 한때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익사 사고 발생지였던 이곳. 자, 지역 주민들에 의하면요. 물귀신 때문에 익사 사고들이 발생한 거라고 주장. 이후 이 강은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명한 괴담 속 단골 장소가 됐고요. 벗어날 수 없는 죽음의 공포에 지역 주민들이 물귀신의 혼을 달래기 위해 굿까지 했다고 합니다. 저건 해야 찐이다. 됩니다. 굿했다면 찐이다. 네. 그건 진짜 많은 일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근데 사망 사고 숫자를 보세요. 뭔 강인데? 그러게? 강. 그거 얘기하면 어떡합니까? 아니, 아 유령이야 뭐야 나. 너 악귀시였지. 발음을 너무 똑바로 X로 하니까. 나 아무 말도 안 했다. 자, 전문가들은 문제 그 강이 다른 강에 비해 유속이 빠르고 강속 지형이 고르지 않아 진흙 구덩이에 빠질 위험이 높다라는 의견도 내놨는데요. 자, 매년 사고가 반복되자 해당 지역 군청, 소방서, 해경이 합심해서 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익사 사고가 비교적 감소했지만 여전히 이곳에서 종종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 강 자체가 조금 주의하지 않으면 위험할 수 있는 강이네요. 그런가 보다. 한때 전국을 공포에 떨게 했던 물귀신 괴담. 대체 그 물귀신은 어떤 한이 맺힌 걸까요? 그리고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걸까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유령이 사는 마을. CCTV에 찍힌 미스터리 존재의 비밀. 저희가 오늘 계속해서 귀신을 쫓고 있지만 귀신이나 유령을 믿지 않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이번엔 그런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그런 마을입니다.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유령이 사는 마을이라 불리며 한때 기네스북에 등재된 것으로 알려진 곳입니다. 이 마을에 가면 워낙 많은 귀신들이 존재하다 보니 무조건 한 명 이상의 귀신을 마주칠 수밖에 없으실 텐데요. 어떤 사연이 있는 곳인지 저와 함께 떠나보시겠습니다. 귀신의 마을이 다 있어요. 기네스에서 인정을 했대잖아. 영국 남동쪽 켄트 지방의 한적한 시골 마을 플러클리. 이곳에 기이한 일이 발생하기 시작한 건 1973년이었습니다. 문제의 그날 자정 무렵 시끄러운 음악 소리에 잠이 깬 마을 주민들. 아니, 한밤중에 누가 악기를 연주해? 아니, 누구야 대체? 화가 나 창문을 열었더니 웬 악단이 오래된 옷을 입고 장례식 음악을 연주하며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어머. 아니, 어제 그 악단들 뭐예요? 그 악단 사람 아니에요. 어제 악단들이 저희 집 벽을 그대로 통과해서 가더라니까요. 그럼 그 악단 전체가 유령이라고? 이 클래스가 다르죠? 한 명이 들은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다 같이 봤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들키는 거에 두려움이 없는 애들이에요. 마을 주민들이 목격한 악단 유령들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이 마을에 나타난 유령은 최소 12명. 목격담까지 합치면 많게는 40여 명으로 추정됩니다. 와. 그 많은 유령들에게도 나름 사연과 별명이 있습니다.
무너지는 점토벽에 깔려 죽은 남자 유령은 벽돌 사이로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릅니다. 장미 여자 유령은 동네 개들을 불러내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그리고 유독 폭풍이 오기 전 나타나서 사람들을 괴롭히는 핀노크 유령. 마을 바로 옆에 있는 소리 지르는 숲, 너링우드에서 들리는 유령의 비명까지 살해와 자살, 실종된 수많은 사람들이 혼령이 돼서 마을 곳곳에 숨어들어 있으니 주의하고 또 주의해야 하는 마을인 것이죠. 설마 마을 주민들이 이렇게 다 좀 동네를 위해서 스토리를 만들어서 이게 마케팅, 뭔가 약간 그렇지 트루먼 쇼처럼 고스트 마케팅. 상황을 창조한 게 아닐까? 하지만 초자연 현상 전문가들은요. 과거에 비극적인 죽음들이 있었고 지질학적으로 자기력이 강한 영역에서 유령들이 자주 나타나는 겁니다. 라고 밝히며 플러클리 마을에 유령들이 출몰하는 이유를 추측하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마을 곳곳을 배회하고 있을 수많은 유령들. 유령의 존재를 부인하는 분들, 플러클리 마을에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제가 쫓을 귀신은요. 지난 1월 14일 밤 호주의 한 가정집 CCTV에 포착된 미스터리한 존재입니다. 과연 이 귀신을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여러분께서 직접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강아지가 지나가는데 강아지야, 저게? 쫓아가잖아 뒤에. 그 주인이네, 집주인. 집주인이잖아. 근데 쓱 사라지잖아. 자, 얼핏 보면요. 집주인이 반려견을 데리고 어딘가로 걸어가는 듯한 모습이지만요. 사실 반려견과 함께 있었던 건 집주인이 아닙니다. 왜? 진짜 집주인인 매튜와 로렌 부부는 저 영상이 촬영된 당시 침실에서 같이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CCTV에 포착된 이 형체가 인간이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그럼 그러니까 도둑이지. 도둑이 강아지랑 산책을 해? 사람이랑 다 좋아하는 개들이 있어요. 그래요? 그러면 누구 오면은 이렇게 밥 주는 줄 알고 따라간 거죠. 자, 도둑이니까 사람이다. 침이 짜죠. 사람이다. 신고하세요. 오케이. 자, 영상을 다시 보여드릴 테니까 수상한 형체가 나타나기 시작한 곳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벽 뚫고 나온 거 아니야? 나타났잖아, 지금. 그 와인셀러 옆에 숨어 있었네. 그 앞에서 쓱 나오잖아. 쓱 나오잖아요. 저 캐비넷 앞에서. 와인셀러야? 캐비넷이야 뭐야? 캐비넷 앞에서 걸어 나옵니다. 야 근데 저거 되게 이상하다 진짜. 왜? 이 영상이 조작된 거 아니에요? 자, 집주인 매튜는요. 저도 이 영상을 보고 혼란스러워서 계속 다시 봤어요. 자, 이렇게 영상 조작 논란을 부인했습니다. 사람 형체가 너무 또렷해가지고 이건 뭐 이렇게 일시적인 착시 현상 이런 거로 볼 건 아닌 것 같고 그렇습니다. 저건 분명히 뭐가 지나간 거예요. 매튜의 집은 숲 한가운데 있는 데다가 창문은요 암막 블라인드로 가려놨기 때문에 외부에 빛이 투영됐을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이거 진짜 이거는 뭐. 난 아직도 강도설에 무게를 두고요. 집에 침입한 도둑들은 정말 귀신처럼 행동해요. 살금살금 톡 나타나고. 전혀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다. 강도는 아닙니다. 영상에 등장하는 집주인의 반려견은 오스트레일리언 셰퍼드. 충성심이 깊고 경계심이 강한 게 특징입니다. 그렇게 경계심이 강한 셰퍼드가 낯선 이와 함께 다정하게 함께 산책을 했다. 가능합니까 이게? 어두우면 안 보이잖아. 결정적으로 제가 이 의문의 형체가 귀신이라고 확신할 수 있었던 건 집주인의 증언 때문입니다. 영상을 본 집주인 매튜가요. 사실 가족들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아마 가족들의 영혼이 아닐까 싶어요. 자, 의문의 형체가 처음 나타난 장소인 저 캐비넷에 가족들의 유골이 보관돼 있다고 합니다. 이거 되게 이해된다. 그리고 강아지가 저렇게 따르는 것도 이해가 되네, 그럼. 그러면 그 가족의 영혼이 깨어나서 반려견 오랜만에 만나서 산책을 하고 싶었던 건가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CCTV에 포착된 정체모를 형체. 어쩌면 먼저 세상을 떠난 가족들의 영혼이 여전히 매튜의 곁에 머물러 있었던 건 아닐까요? 그 마을을 조심하세요. 울창한 숲과 계곡을 끼고 있어 천상의 풍경을 자랑하는 이탈리아 남부 바실리카타 지역의 한 마을. 와. 이거 뭐 안 가고 싶어요? 전망 죽인다. 지금 사진 찍은 이 자리에서 진짜 에스프레소 한 잔 먹고 싶네요. 자, 그런데 이 평화로워 보이는 마을이 간직한 충격적인 비밀이 있었습니다.
아이, 자동차 타이어 펑크 났는데? 아, 여길 지나는 게 아닌데. 아이, 진짜 꾸라로 마을의 저주인가? 아니 방금 너 뭐라 그랬어? 설마 지금 그 마을 이름을 얘기한 거야? 나조차 얘기 안 하고 있거든요. 아 여기서 얘기한 사람 한 기자님 뿐이네. 나 얘기 안 해. 내 기사인데. 자, 이건 사실 이탈리아, 아니 유럽에서 가장 저주받은 마을로 알려진 곳입니다. 인근 지역 주민뿐 아니라 이 마을 주민들 역시 이 마을의 이름을 입에 담는 것조차 꺼려해서 그 마을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그 마을. 이곳이 저주받은 마을이 된 이유는요. 1940년대 한 번도 패소한 적이 없었던 마을의 열성적인 변호사 마르질리오는 어느 날 재판 도중 만약 제 말이 거짓이라면 이 샹들리에가 바닥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그러자 곧바로 샹들리에가 바닥으로 곤두박질. 헐. 그때부터 마르질리오는 마을에서 나쁜 징조의 대명사로 불렸습니다. 아, 그런데 이후 마을에는 2개의 심장과 3개의 폐를 가진 기형아가 태어나는가 하면 갑작스러운 산사태 등의 자연재해와 자동차 사고 등 기이한 일들이 끊임없이 발생. 이에 사람들은 마르질리오가 마을에 저주를 내린 것이라 여겼습니다. 게다가 1950년대는 흑마술을 사용해서 이탈리아 남부에서 가장 유명했던 마녀 마시아레의 은신처가 이 마을이라고 알려지면서 마을에 대한 공포심은 더욱 커졌습니다. 이후에 이 마을은 사악한 존재가 사는 마을이라고 소문. 이 마을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게 된 겁니다. 어허. 한 기자님만 언급을 한 겁니다. 아니 그렇다고 이 취재한 기자가 이렇게 성의 없이 마을 이름을 한 번도 말 안 하고 계속 이 마을 하실 거예요? 왜 그 마을이? 딱 알아듣겠는데. 이탈리아 가서 그 마을 하시면 아, 나는 왜 말한 거야? 자,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요? 이 저주를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호. 꾸라로 마을의 저주인가? 마을의 이름을 말하게 된다면 행운의 나무를 만져서 이 아군을 몰아내면 된다고 하는데요. 행운의 나무를 만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이 마을을 방문하셔야 돼요. 아, 나 가야겠네. 목적지를 한 번 더 얘기하고 나무 만지러 가야겠네. 가야겠네. 저 동네에 있는 모든 나무는 다 만지고 와야겠네. 네. 유럽에서 가장 저주받은 마을. 혹시라도 이탈리아 남부 지역에 가신다면 그 마을을 조심하세요. 모모를 향한 다이아몬드의 저주. 지난 2023년 5월 6일 영국에서 열린 찰스 3세 왕의 대관식. 70년 만에 역사적인 대관식에 전 세계가 주목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요. 왕이 그 왕관을 쓰지 않았던데? 그 왕관의 다이아몬드 때문이겠지. 저주를 피하려고 그런 게 분명해. 약 105캐럿의 거대하고 영롱한 자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다이아몬드로 알려진 코이누르. 1952년 엘리자베스 2세 여왕도 생전 즉위식 때 이 코이누르가 세공된 왕관을 수여받았는데요. 그런데 찰스 왕의 즉위식 때 이 코이누르 왕관이 소외되자 코이누르의 저주 때문이라는 소문이 떠돈 겁니다. 코이누르의 저주란 이 다이아몬드를 소유한 자가 세상을 소유하게 될지어다. 하지만 최악의 불행도 알게 될 것이니 오직 신과 여성만이 그 불행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코이누르를 소유한 남성은 피의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오. 남자만 받는다는 거예요, 저주를?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코이누르는 13세기 인도의 한 광산에서 처음 채굴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코이누르의 저주의 첫 번째 희생자, 인도 무굴 제국의 초대 황제 바부르였습니다. 1526년 무굴 제국을 건국한 강인한 황제였던 그는 재위한 지 불과 4년 만에 갑작스러운 중병으로 사망. 아이고. 그리고 다음 희생자 무굴 제국 2대 황제 후마윤과 5대 황제 샤자한. 아버지로부터 코이누르를 물려받은 후마윤은 1556년 궁전 도서관 계단에서 낙상, 아유. 허망한 죽음을 맞이했고요. 역시 막강한 권력과 부를 누리던 샤자한은 자신의 아들에 의해 강제 퇴위. 이후 아그라 요새에 유폐된 그는 결국 감옥에서 쓸쓸한 최후를 맞이했는데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짓고 있던 타지마을만 보이는 아그라 궁에 갇혔잖아요. 아들이 아주 잔인하게 했지. 근데 그 왕도 저 저주의 희생자다. 저 코이누르를 가졌던 사람인 거죠. 그리고 코이누르 저주의 다음 희생자는 페르시아의 왕 나디르 샤였습니다. 당대 최강의 전쟁 영웅이었던 그는 1739년 무굴 제국의 수도를 침공. 이때 코이누르를 약탈했는데요.
그런데 나디르 샤는 최측근 부하들에 의해 암살. 코인으로의 저주처럼 모두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제일 비참한 게 최측근한테 암살당하는 거예요. 그렇지. 믿는 사람한테 발등 찍히는 거니까. 아니 근데 왜 남자한테만 해당이 되냐고요. 응. 아니, 이제 확실합니까? 여자는 다 피해갔다는 게? 아, 그렇습니다. 이 전쟁 배상금으로 코인우르를 손에 넣은 영국 동인도 회사는 1849년 영국 빅토리아 여왕에게 코인우르를 헌상했습니다. 남자들에게만 발현된다는 코인우르의 저주가 사실이었을까요? 이후에 코인우르는 영국의 여왕 혹은 왕비의 왕관에 세공돼 전해졌고 정말 신기하게도 코인우르의 저주는 재발현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찰스 3세 국왕이 즉위한 지금 런던탑에 조용히 잠들어 있는 코인우르. 오랜 세월 많은 남성 군주들을 따라다닌 비극의 그림자 코인우르의 저주는 과연 진실이었을까요? 왜냐면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아무 탈 없이 장수하셨잖아요. 엄청 장수하셨죠. 그죠? 네. 야, 근데 좀 안타깝다. 그렇게 크고 아름다웠는데 이 저주가 걸려있다는 거. 죽음을 부르는 저주의 모모. 미국 아이오와주의 오클랜드 묘지에서 벌어진 사건. 너 그 얘기 들었어? 그 동상 엄지손가락이 사라졌었잖아. 아 얼마 전 제식한 사람 목에 그 동상 손가락과 똑같은 크기의 손자국이 있었대. 자, 이 끔찍한 이야기 속 동상의 정체는 천사의 형상을 한 일명 블랙 엔젤. 그런데 이 천사 동상에 얽힌 어휴. 소름 끼치는 이야기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요, 동상의 발에 입을 맞춘 여성이 급사. 아이고. 또 다른 여성은 동상을 만진 뒤 심장마비로 사망했다는 겁니다. 자, 이런 끔찍한 상황이 계속되자 사람들은 저주받은 동상이 분명해. 이 모든 게 테레사의 저주 때문이야. 자, 하나같이 테레사가 동상에 저주를 내렸다며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테레사가 누군데 동상을 통해서 저주를 내리는 거예요? 저주를 내리는 자 테레사는 1891년 이곳 아이오와에서 홀로 아들을 키우던 여성이었는데요. 뇌수막염을 앓던 아들을 지극정성으로 돌봤지만 결국 18살을 넘기지 못하고 사망한 아들. 슬픔에 쌓인 테레사는 따뜻한 위로를 건네던 니콜라스란 남성과 인연을 맺었고 그와 결혼해 행복한 나날을 보내는가 싶었지만 남편 니콜라스 또한 갑자기 사망. 그렇게 테레사는 남편을 아들이 묻힌 오클랜드 묘지에 함께 묻었고요. 테레사는 두 사람을 기리며 아름다운 금색의 천사 동상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몇 년 후 테레사마저 병으로 사망한 그날 밤 천둥 번개가 휘몰아치더니 시꺼먼 색으로 급변한 천사 동상. 이후 천사 동상을 더럽히려 하거나 만지고 쳐다보기만 해도 각종 병과 사고, 심지어 죽음에까지 이른다는 끔찍한 저주의 전설이 퍼졌습니다. 근데 확실히 슬퍼 보인다. 근데 저 얼굴에 있는 저 선이 묘하게 눈물 자국 같지 않아요? 되게 유심히 보시네요. 많이 보지 말라 그랬는데. 아, 맞다. 보지 말라 그랬지. 다양한 저주에 많이 쌍으로 저주에 네, 걸리네. 네. 아니 근데 얼마나 삶이 고달프고 좀 힘들었으면 저 동상에 저주를 걸었을까 하는 마음도 있네요. 네. 손대면 저주가 깃드는 천사 동상. 정말 테레사가 동상에 걸어둔 저주일까요? 5대 저주를 실현시킨 돌. 2005년 영국 칼라일 지역 주민들이 시 당국에 강력히 항의. 아 그 돌 때문에 우리 모두 저주를 받은 거라고요. 당장 철거하세요. 4년 전인 2001년 칼라일의 한 박물관에 설치된 현대 예술품. 7톤 상당의 거대한 바위, 일명 저주의 돌을 철거하라는 항의가 쇄도했습니다. 근데 글씨가 많이 있는데? 저주의 내용인가요? 근데 뭐 현대 예술품인데 저게 무슨 저주와 무슨 관련이 있는 거야? 나는 근데 저 문구가 뭐 좀 깨름직할 것 같아. 문제는 이 돌에 새겨진 글귀. 나는 그들의 머리와 그들의 모든 머리카락을 저주한다. 나는 그들이 가는 것을 저주하고 나는 그들이 타는 것을 저주한다. 나는 그들이 먹는 것을 저주하고 그들이 마시는 것을 저주한다. 아유, 그럼 저 문장들이 전부 저주의 주문 같은 거예요? 돌에 새긴 글귀는 사실 16세기의 저주문.
1525년 글래스고 대주교 개빈 던바가 평소 약탈을 일삼으며 지역민들을 괴롭히던 리버 가문과 그 후손들에게 내린 저주, 일명 저주의 감시였습니다. 모든 저주의 어머니라고 불릴 정도로 그 사악한 고대 저주문을 돌에 새겨 존재를 드러나게 한 탓에 저주가 발현됐다는 겁니다. 아, 영화 보면 뭐 읽어서 막 수백 년간 네. 감싸져 있던 저주가 풀린 뭐 이런 막 그냥 것처럼 봉인같이 이렇게 있었던 거죠. 봉인이 풀렸다. 아니 근데 저주가 발현이 됐다고 하는데 뭐 어떤 저주가? 정말 저주의 글귀가 가진 힘이 있었던 걸까요? 2001년 지역 박물관에 이 돌이 설치된 뒤 칼라일 지역에 부지역, 홍수, 대형 화재가 잇따라 발생. 공장 폐쇄로 지역 경제도 악화. 이렇게 유독 끊임없이 칼라일 지역의 악재가 끊이질 않았는데요. 심지어 지역 주민들의 항의로 이 저주의 돌을 철거하려던 지역 시의원이 갑작스럽게 사망. 고대 저주가 실현된 것이라며 지역 주민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저건 뭐 영험한 힘이 있네.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저주의 돌을 제작한 사람이 16세기 저주받았다는 리버 가문의 후손이었습니다. 왜? 저 사람 혹시 저거를 제작하면서 이제 저희 집안 말고 딴 데로 저주를 옮겨주세요 뭐 이런 걸 한 거 아닐까요? 왜 우리 선조만 당해? 그러니까 이놈들아. 딴 데로 돌린 거라니까. 저주를 되돌린다. 그렇지. 자, 하지만 그는 이 저주의 돌이 단지 예술품일 뿐이라고 주장. 결국 저주의 돌은 철거되지 않았고요. 일부 오컬트 매니아들이 저주의 돌을 보기 위해 그곳을 찾고 있지만 아유. 아직도 칼라일의 일부 시민들은 그 돌의 저주가 다시 발현되진 않을까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모모의 끝없는 비극. 2020년 7월 한 저택의 수영장에서 한 여성이 의문의 사고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전해지자 사람들 사이에서는 또야? 그 가문의 저주가 시작된 게 분명해. 그녀의 죽음이 저주 때문이라며 수군거렸습니다. 의문사한 그녀의 이름은 아너 울로스. 맥주 명가로 유명한 G사의 창립 가문 벤자민 기네스의 외손녀였습니다. 가문의 저주라니. 그럼 이런 의미서가 뭐 처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세계적인 맥주 명가의 저주. 그 첫 번째 희생자는 G사의 창업자 아서 기네스의 4대 손 윌터 에드워드 기네스였습니다. 1944년 그는 이집트 테러 단체에게 무차별 총격을 당해 사망. 1966년 아서 기네스의 6대 손 패트릭 타라 브라운은 교통사고로 사망. 1978년 기네스 가문의 상속녀 중 한 명이었던 헨리에타 기네스는 우울증을 겪다가 목숨을 끊는가 하면 같은 해 G사 회장의 사촌이었던 존 기네스의 4살 배기 아들 피터 기네스가 교통사고로 사망. 이런 잔혹한 일을 겪고도 저주는 끝나지 않았던 걸까요? 그로부터 2년 뒤 존 기네스는 가족과 등산을 하던 도중 추락사하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근데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비극적인 사건들이 진짜 다양한 경로로 일어나고 다 목숨을 잃었다는 것 자체가 너무 비극적이네요. 한 명만 저런 있어도 찝찝할 텐데 저게 너무 많아서 일일이 소개해드리기 힘들 정도입니다. 일각에서는요, 아일랜드가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하기 위해서 고군분투 중일 때 당시 G사가 되려 독립 반대 정치단체를 후원했다고 하면서요. 조국의 배신자라고 비난. 그래서 G사 창립 가문이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 추측을 했습니다. 교통사고, 암살, 약물 중독, 자살 등 유독 비극이 끊이지 않았던 맥주 가문. 그 많은 비극적인 죽음들은 정말 단순한 우연이었을까요? 이제는 그 비극의 굴레에서 벗어났길 바랍니다. 감춰진 모모, 라로리 하우스의 저주. 1930년대 폭우가 내린 어느 날 미국 뉴올리언스의 한 공동묘지 묘비에 그대로 명중한 벼락. 난데없이 떨어진 벼락에 묘비 하나가 깨져버리고 마는데요. 쪼개진 묘비에 적힌 그 이름, 델핀 라로리. 1849년 12월 7일 사망. 자, 저 라로리라는 사람이 누군지가 중요하겠네요. 묘비의 주인 델핀 라로리는 막대한 부와 뛰어난 미모로 1830년대 사교계를 주름잡은 것은 물론
가난한 이웃을 돕는 심성까지 겸비해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녀는 2번의 불행한 결혼 생활 끝에 3번째 남편과 결혼했고요. 뉴올리언스 중심가에 위치한 대저택 라로리 하우스에서 행복한 삶을 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에서 화재가 발생. 다행히 불길은 잡혔지만 라로리 부인의 행방은 묘연했는데요. 그런데 집 다락방에서 소방관들이 목격한 충격적인 장면. 저게 뭐지? 실신 아니야? 쇠사슬에 몸이 묶인 채 불에 타 죽은 노예들의 시신 7구가 발견. 그리고 주변에선 각종 고문 도구들까지 발견됐는데요. 헐, 아, 뭐 집에서 뭔 일이 있었던 거예요? 뭐야? 이 부인이 사라진 거랑 관련이 있는 일이에요? 이 사람이 가해자야, 피해자야? 이 천사 같았던 라로리 부인은 사실 뭐야? 또. 대체 왜 이렇게 외박을 하는 거야? 남편의 잦은 외박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데요. 그런데 남편이 외박할 때마다 분풀이를 하려고 노예들을 학대. 그 학대가 얼마나 극악무도했으면 다락방으로 오라는 부인의 명령에 먼저 목숨을 끊은 노예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집에 화재가 발생하자 라로리 부인은 자신의 만행을 들킬세라 재빨리 도주. 다락방에 감금돼 있던 죄 없는 노예들만 참혹한 죽음을 맞이했던 겁니다. 안 꺼내준 거야? 노예들 엄청 불쌍하다. 그냥 타 죽은 거잖아, 못 나가고. 그런데 화재 이후 그녀의 집에선 각종 기이한 현상들이 발생. 쇠사슬이 바닥에 찍히는 소리, 텅 빈 집안에서 들리는 사람의 비명까지. 때문에 라로리 하우스에서 5년 이상 버틴 사람은 없었고요. 이곳에 살던 사람들에겐 깨름칙한 일이 계속되고 급기야 그녀의 묘비가 벼락을 맞고 쪼개지자 사람들은 라로리 하우스의 저주 아니야? 라며 입을 모았습니다. 죽어서라도 좀 벌을 받은 게 아닐까 싶은데 살아서 벌을 받았어야지. 그러니까. 사실 그렇죠. 음. 네. 그런데 2007년 할리우드 배우 니콜라스 케이지가 라로리 하우스를 구입하며 또다시 화제가 됐지만 그는 불과 2년 만에 파산. 아이고. 사람들은 이를 두고 계속되는 라로리 하우스의 저주가 아닐까 추측하기도 했는데요. 왜 샀대 그걸? 정말 라로리 하우스에선 억울한 원혼들의 저주가 계속되고 있는 걸까요?